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2강입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5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장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 피가 맑아야 하고, 세 번째,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하고, 네 번째, 충분한 산소 공급, 다섯 번째, 표준 체중. 5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장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장이 좋아야 되는데요. 자,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의 대변을 관찰하면 됩니다. 대변 색깔하고 모양을 관찰하는데요. 황금빛 바나나 모양의 대변이 볼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이 검거나 설사라든가 변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황금빛 바나나 모양의 대변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장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장에 나쁜 음식은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기를 권합니다. 장에 좋은 음식은 현미밥, 야채, 과일, 식이섬유, 상온수, 이 정도가 있고요. 장이 나쁜 음식으로는 인스턴트 식품이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가공된 육류, 그 다음에 찬 음료,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 장에 안 좋죠. 그래서 또 인스턴트 식품들, 프라이드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햄버거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식을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음식을 이제 가려 드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장 기능이 활발해져서 장 기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폐활량이 커지고 폐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육체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의 키워드는 숨차고 땀나게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이게 바로 유산소 운동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 유산소 운동은 육체적으로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좋고 폐 기능 좋아지고 장 운동 활발해지고 그렇지만 정신 건강에 더더욱 좋습니다. 숨차고 땀나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식욕과 성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은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2가지가 있죠. 둘 다 중요합니다.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 장수하려면 유산소 운동,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좋고 유산소 운동 좋지만 근력보다 유산소가 조금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대표적으로 수영, 사이클, 달리기,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일단 숨이 차고 땀 나야 되죠. 숨 차고 땀 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죠. 숨 차고 땀 나게
아주 숨이 깔딱깔딱 막 넘어갈 때 그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심신을 좋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숨차고 땀나게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운동 얘기는 나중에, 그 근력 운동은 나중에 좀 더 하겠고요. 일단 유산소 운동이 장 운동의 혈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한 7대3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70%, 근력 운동 30%, 이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온수를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상온수 아주 좋죠. 찬물보다는 이 상온수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가 좋은데요. 이 몸무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름, 겨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몸무게 70kg 기준으로 2리터 정도가 적당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을 드실 때는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는 음미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상온수가 좋고. 자, 어린아이들은 그 피부가 아주 탱글탱글하죠. 어린아이들은 갓 태어난 아이는 수분율이 약 80% 됩니다. 80%, 90%.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수분이 좀 빠져나가서 70%가 되고요. 죽기 전에는 50%까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90%에서 점점 빠져서 70%, 점점 빠져서 50%까지 내려가는데, 그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수분은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물 섭취를 적게 하게 되면 피가 조금 끈적끈적해지죠. 우리 피의 55%가 혈장이고 혈장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적게 되면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드실 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하고 같이 드시면 그 칼륨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올 때 물속의 미네랄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하고 같이 물을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다 할 수가 있겠어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바나나, 땅콩, 토마토, 비트, 이런 식품인데요. 이런 식품들하고 물을 같이 드시면 일거양득이죠. 칼륨도 섭취가 되고 미네랄도 섭취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분이 부족하면은 혈액량 감소로 어지럼증, 피로, 주름증과 변비 등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을 드실 때요, 용융소금 있죠? 용융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한 40도 정도로 약간 데워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이상하자마자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제 3강은 피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